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많이 낀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 체감온도 42도,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오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4월 4일 월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160여만 달러 중절도와 위조, 신분 도용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남국희 뉴욕 한인의 부이사장의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남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 씨가 한때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에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공동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이 뉴욕시 전기요금 인상 저지에 나섰습니다. 슈머 의원은 3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최근 뉴욕시 전기요금을 최고 12%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최근 5월 28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플러싱 인근 지역인 어번데일에 아시안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201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퀸스 지역의 아시안 인구 증가는 2000년 센서스와 비교해 30% 정도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어번데일의 아시안 인구는 62.20%가 늘어 퀸스에서 가장 아시안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번데일은 플러싱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웃 지역으로 프레시 메더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수리공으로 위장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쯤 용의자 한 명이 앤더슨 애비뉴 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집안에 물이 샌다며 접촉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노인을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한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포트리가 팰리세이드 파크가 포함된 뉴저지주 제37선거구에 통합되면서 한인 주의원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는 뉴저지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2일 주의회에서 열린 최종 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한 민주당안을 찬성 6표, 반대 5표로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전자제품 리사이클링법이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법은 전자제품 제조사들에게 전자 및 전기 제품의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TV와 컴퓨터, 게임기, 전화기 등 인체에 위해한 납과 수은 등을 함유한 모든 전자제품은 제조사가 수거, 재활용, 폐기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4일 2012년 재선 도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민주당 소식통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빠르면 4일 중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 신청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전국 저가 버스 업체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3건의 저가 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도 컸기 때문입니다. NTSB는 3일 전국 저가 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연방교통안 전국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버스의 기계적 결함 여부, 운전자 피로 누적 상태, 합법 매너 소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월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인 3명을 포함한 학생 5명이 장시간 경찰차에 갇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토마스 리폴리 포트리 경찰서장이 한인사회의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음주 고성방가 혐의로 연행된 청소년들을 경찰 차량에 그대로 방치해 무리를 빚고 있는 포트리 경찰 측이 한인사회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리폴리 포트리 경찰서장은 31일 포트리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시의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 한인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first thing I want to do, I just want to apologize to the juveniles and their families and the entire Korean community. I cannot release any information because it's an ongoing investigation. And basically that's all I can say right now.
And again, I just want to apologize, and that's it.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이번 한인 학생 경찰 차량 방치 사건과 관련 경찰 법규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시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처벌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y two biggest missions since this all occurred was to shepherd and oversee an intense investigation to determine exactly why this happened and to make sure that this never happens again. And then to assess the appropriate punishment upon the responsible individuals, number one. Number two, it's also to make sure that this event never occurs here in Fort Lee again. It is completely inexcusable. I have no reason, no excuses for it. 31일 포트리 타운홀에서 비공개로 열린 사건 진상조사 특별회의에는 리폴리 경찰서장을 비롯해 2명의 경찰서 캡틴과 타운 변호사, 그리고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모든 게 잘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큰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상당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소콜리치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만약 경찰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직 처분이 아닌 면직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은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싶지만 현재는 한인 및 타인종 커뮤니티 리더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이날 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늦어도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올 것이라며 시민 공청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맨하튼에서 서울대학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또 자생한방병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의료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맨하튼에서 한국보건의료사업센터가 주관하는 한국의료 현대화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한국보건의료 사업을 보건의료 최대 시장인 북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을 정부가 하려고 하고요. 그 분야에서 이번에 한 4천억 불 정도 좀 유치한 그런 성과를 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자생한방병원, 차원병원 등이 참석해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북미 진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동부에 계시나 뉴욕에다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교민들이 계신다는 걸 제가 좀 근래에 많이 깨닫고 여기도 도움을 드려야겠다. 또 장관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저희들이 교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데 많은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원조를 받았고 같이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미국에서 매년 40명에서 60명의 의사들이 저희 병원에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리 같이 성장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환자를 보고 인종의 색깔과 이념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 같이 이제는 글로벌리 스탠다드로 우리가 병원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한 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의료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메디컬 포럼이 개최돼 한미 간 의료 상황 발전상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330조가량 모인 기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투자해 안정성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한 7월 초 뉴욕에 한국국민연금공단을 세워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누르는 현상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 소유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미르 십타팔 왈라라는 남성은 자신이 소유한 도요타의 사이언 차량의 바닥 매트나 전자 스로틀 제어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급발진해 나무를 들이받았다며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한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도요타의 손을 들어주며 도요타는 배심원단의 편결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요타의 급발진과 관련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 고농도 오염수가 직접 바다로 유출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2일 오전 9시 30분 후쿠시마 원전 제2호기의 취수구 부근에 있는 전기 케이블 보관 시설에서 20cm 정도의 균열이 발견됐으며 이곳에 고여있던 물이 바다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에서는 1시간당 1000mS를 넘는 고농도 방사선이 측정됐습니다. 전기 케이블 보관 시설은 깊이가 약 2m였고 10에서 20cm의 오염수가 고여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전기 케이블 보관 시설에 갈라진 틈을 콘크리트로 메워 오염수의 유출을 막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이날 대지진 피해지인 도후쿠 지역 시찰에 나선 간나오토 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특수교육 정보나눔터가 4월 16일 오후 6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친 후 어떤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워크숍을 엽니다. 워크숍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눔터에서 준비한 한글로 번역된 지침서를 드립니다. 포트리 미용실이 같이 일할 새 직원을 뽑습니다. 2039 레무인 에베뉴에 위치한 포트리 미용실은 가족 같은 분위기의 전문 디자이너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적극적이고 활기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뉴욕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비영리 한인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기금 배분 신청서를 4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노인복지, 아동, 이민자, 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신청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 결과는 11월에 언론과 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지원 희망단체는 재단의 웹사이트에 실린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재단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터구 시의원이 24개의 지역 커뮤니티에 $2,000씩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액은 2009년 피터구 시의원이 당선된 당시 봉급 전액을 기부한다는 서약에서 비롯된 기부 행사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26회 자원봉사자분들의 졸업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KCS 공공보건센터가 지난 3월 25일 당뇨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경로회관 식당에서 3시부터 1시간 동안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요리 강습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입니다. 1921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루이스 터먼 박사는 1910년 전후에 태어난 소년소녀 1,500명을 선발해 무려 8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성격과 직업, 인생관을 가졌으며 결혼이나 이혼을 했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등등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후배 연구자들에게 이어진 이 연구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많은 상식과 통념들이 거의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정작 오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까? 이 책은 언뜻 건강과 수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에 관한 최적의 경로를 파헤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3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